뺑반 대 극한 직업. 극한 직업 대 뺑반. 오락 영화를 표방해서 만들었고 둘 다 경찰 얘기더라고요. 공교롭게.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부터 줄을 세워볼까요? 너무나 명확한데. 네. 저는 극한 직업. 저는 극한 직업이. 좋아하는 배우들은 뺑반에 많이 포진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직업이 좀 더. 극한 직업이요. 극한 직업이. 자동차는 16대를 부셨네? 그럼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은 지금 시작인 것 같고 한국 영화판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락 영화를 만들었으면 재미를 위해 만들었으면 재미에 집중해라. 그렇죠. 이상한 뭐 네, 심파라든지 감동 코드 교훈 같은 거 넣은 거 이제 관객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 극한 직업을 재밌게는 봤지만은 수사물과 코미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치킨집을 위장 창업한 그 재밌는 설정과 이 재밌는 캐릭터를 빚어내는 코미디는 재밌었지만은 이 조직을 일망타진한 수사물로서는 이게 좀 많이 그 쫀쫀한 재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냥 딱 명절에 보기에 맞는 팝콘 영화로서는 자기 임무는 충실히 해내서. 이병헌 감독이 뭐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언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미디 빅리그의 한 코너에서 모티브를 착안한 게 아닌가. 그 시나리오 자체가 잠입수사라고 똑같아요. 그건 형사들이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중국집 같은 그런 가게에 위장으로 잠입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형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장사에만 매진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코너인데 딱 저는 처음에 예고편 봤을 때부터 그 코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 자체가 좀 코미디 빅리그나 개그 콘서트 같은 감이 있었죠. 약간 단막극 형식처럼 딱딱딱딱 치고 빠지고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영화의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완성도가 높진 않았어요. 계속 뭐 감독 이병헌 감독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웃기는 데 집중했다고. 어떤 분들은 이게 예전에 명절 때마다 나왔던 가문 시리즈 그런 코미디를 오랜만에 다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그거보단 낫죠. 저는 그 아내랑 김지영 씨랑 류승룡 씨랑 같이 마주하고 이제 퇴직금 얘기할 때 근데 류승룡 씨 대사 없이 하는 표정 연기가 압권이었죠 진짜. 류승룡 씨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실제로 본인도 시나리오를 볼 때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대요. 자기가 이걸 역시.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장면을 보고 했다고.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류승룡 씨가 진짜 오랜만에 좀 오랫동안 부진하시다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이렇게 마당을 마련하고 신나게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룡의 부활을 보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제일 웃겼던 게 그 거기 신하균 씨랑 오정세가 신하균은 지구를 지켜라 그 사람이 이쪽 영화에 외출로 온 것 같고 오정세는 남자 사용 설명서에 오정세가 따고 와가지고 정말 개인기 대결을 벌이는데 그 두 캐릭터가 둘이 싸울 때 그때 정말 제일 웃겼던 것이 진짜 유치하고 그 오정세와 신하균의 그 스타일링도 각각 너무 특징 있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잘 살려. 일부러 데뷔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진성규 씨가 나오는 모든 장면이 맞아. 매 순간 보셨지만 특히 범죄 도시를 오마주한 듯한 그 양꼬치지 중국어를 못하는 것처럼 끼어서 뭐 마작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다 알아듣고 특히 그 예고편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순박한 웃음을 짓고 되게 순박한 웃음을 짓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정말 웃겼어요. 그 미소는 약간 이병헌 감독 전매 특허인 것 같아요. 류승룡 배우 영화마다 한 번씩 나오죠. 그 바람에서 이성민 씨도 그런 미소를 되게 모두가 약간 직장에서 한 번씩 이렇게 지을 만한 그런 웃음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런 웃음을 짓는다고요? 되게 씁쓸하지만 저는 왜 사냐고는 웃지요. 약간 이런 느낌. 해탈한 그런 건가? 저는 되게 순박한 웃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마약쟁이 중에 한 명이 도망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약반에 쫓아가는데 어떤 차를 이제 뺏어 타려고. 그 장면. 그 장면이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랄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붙잡고 그게 원래 액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뒤집었잖아요. 그게 이 영화 자체의 어떤 앞으로 1시간 동안 이런 영화를 보게 될 거라는 거를 이병헌 감독이 딱 선언을 해주는 장면이었어요. 이 영화의 진짜 최고의 주인공은 이병헌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이병헌 감독의 색깔이 정말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특유의 말로써 하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아재 개그에서부터 그 웃음 코드들이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웃음 코드에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좀 이렇게 몰입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작에 비하면 한결 대중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유머가 없어지니까 또 좀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 같다고 하는 그 전작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 아닌 논란들이 좀 있었고 그런 거를 또 많이 생각을 하신 티가 조금 나더라고요. 피해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훨씬 보기 편하더라고요. 저는 전작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불편했던 점들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범죄도시의 진성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오마주한 건 알겠으나 너무 여전히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뭐 중국 동포 이렇게 나온다든지 한국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너무 안이하게 기대고 있는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진선규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신신의 배우 이렇게 몰카범이라고 하나요? 그 몰카범처럼 해서 이제 잡히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나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대사도 굉장히 빠른 대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줌마를 왜 훔쳐봐요라는 어쨌든 그 정도라는 게 뭔데? 이병헌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연기의 디렉션을 하지 않았다고. 그 말인즉슨 배우들이 살렸다는 거거든요. 물론 캐릭터가 좋기도 했겠지만. 근데 또 그런 거 치고는 애드리브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이 시나리오에 나오고 시나리오가 대단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저는 이건 영화 보기 전에 봤는데 그냥 시나리오만 봐도 그냥 깨깨깨 웃게 되더라고요. 제가 와이프랑 영화를 보면서 와이프가 이렇게 미친 듯이 웃는 영화는 처음 봤어요. 그 숨을 이렇게 못 쉬잖아요. 너무 웃기면. 이미 저는 커피 마시고 있다가 뿜었었어요. 무장해제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이 치킨도 굉장히 이 영화의 주인공이 맞아요. 어젯밤에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본격이고 정말 치맥 땡기게 하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를 기획했을 때는 갈비맛 치킨이 없었대요. 근데 영화 촬영하려고 보니까 어디 어느 진짜요? 어느 치킨에 메뉴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또 PPL을 받아서 찍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전량 자기네들이 다 사서 그 요리 연습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여기 사용된 닭이 뭐 800마리 이상 역시 그 보면은 그 진성규가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 막 생닭이 쌓여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공명 배우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날은 좀 질리더라도 다음 날 바로 리셋돼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아니 저는 공명이 신인 때부터 얘는 뭔가 포텐셜이 있는데 안 터진다 했는데 이 영화 보니까 얘 매력이 잘 터진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처럼 엉뚱한 매력이 사실 실제로도 있거든요. 근데 이한희 씨는 한 50대 50 정도였고 공명 씨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왜냐면 요즘 봤던 한국 영화들 중에서 젊은 배우들이 제 몫을 하는 경우를 못 봐가지고 공명 씨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특히 다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가만히 개처럼 그때 이동희 씨가 붙잡고 있었나? 맞아요. 그 장면에서 연기하는 거 보고 지금 빵 터졌었어요. 그 역할을 진짜 다양한 아이돌 그룹 거기 멤버들부터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하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들이밀었는데 배우 감독님이 공명을 보고서 딱 마음에 들어서 낙점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명이 뭐 드라마에서 좀 거기 좋은 역할도 많이 맡고 그랬긴 했지만 아직도 인지도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고서 딱 매력이 있어서 캐스팅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한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그 미스 유니버스 4위 그런 세계적 한국을 대표한 미인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저 모든 배우가 최대한 못생긴 모습으로 나오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동희 배우도. 분장이 정말 피곤해 찌든 정말 야근맨의 얼굴을 낯빛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이 안 좋아 보이는 피부색을 의도한 건지 아니 정말 촬영이 힘들었던 건지.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중심을 잡아 가장 정상적이었죠. 그냥 매력 있어요, 진짜 이동희는. 왜 열심히 하는 건데 막 그 장면. 그 장면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캐릭터들은 아무튼 코미디 영화의 캐릭터다 보니까 조금 업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이동희 캐릭터는 되게 정말 저건 내 얼굴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진짜 마지막에 사실 알고 되게 그러니까 허접하고 되게 무능력한 그런 형사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지막에 뭐 그런 게 재밌었죠. 묘미 거의 뭐 어벤져스급이었죠. 마지막에 딱 대단한 보면은. 사람들이었던 거. 예체능 게 다 엄청난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보들인 줄 알았는데 어벤져스였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너무 편리하게 가져가는 설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맛집 프로그램에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것도 조금 아쉬웠고. 신하균이 이제 이 왕갈비 치킨 이 프랜차이즈를 자기 이제 마약 유통으로 써야겠다라고 한 게 TV를 보다가 그냥 저게 괜찮겠네 하고 한 거잖아요. 다른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너무 우연에 기대서. 근데 그렇게 이제 했어도 좀 전개가 빨랐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반부가 되게 늘어졌고 그래서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했지만 다행히 후반부에서 만회를 했죠. 그리고 그게 코미디 영화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신하균 씨하고 오정세 씨를 캐스팅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그쪽에 비중이 쏠리니까 이야기가 더 통일성이 없었고 배우들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재미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분산됐다. 소실시켰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런 모습에 그런 연기를 하는 신하균을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이병헌 감독님과 신하균이 만났을 때 나오는 특유의 그 그런 매력이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서. 아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하균 씨 팬 여러분이나 배우가 나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요즘 한국 영화에 좀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어떻게 그러니까 투자 배급사에서는 수많은 돈을 들이는데 어떻게 안전 장치가 하나라도 좀 더 있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멀티 캐스팅도 하고 또 이런 특별 출연이라고 해도 거기 이런 유명 배우들을 좀 더 쓰고 싶어하고 그래야지 이 부분 투자사도 더 모이고. 그런 데에서 서류 작업으로 볼 때 오케이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이라도 더 있어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배우를 쓰면 어떨까 신인을 쓰면 어떨까 근데 너무 비슷한 배우들이 이렇게 돌려막기로 지금 계속 여기는 주연이고 여기는 특별 출연이 여기는 우정 출연이고 이렇게 많았죠. 최근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스윙키즈가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선이라고 나오죠. 그 신하균 배우 옆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분은 진짜로 이 좀 무도계에 계신 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모델이더라고요. 에? 그래요? 그냥 모델이에요? 약간 저는 그분 나오는 장면 보면서 킹스맨의 그 여자 악당 생각났어요. 저는 류승룡 씨가 그 예전에 배땡땡 민족이라는 그 CF가 영화 전체로 이미지가 이렇게 확 갖춰지면서 더 막 서민적이고 그 전화 받을 때 하는 그 멘트 뭐였죠? 안녕하세요. 뭐 이것은 치킨 이것은 치킨인가 뭔가 그거 외웠었는데 어제 내가 써먹으려고. 여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인가 치킨인가. 맞아. 그게 이병헌 감독의 개그 코드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웃겼던 게 한번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제 두드려 맞고 나서 이들이 이제 미안해 쇼를 하잖아요. 죄송해 쇼를 하면서 우리 이제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한당도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촌스러운. 그러네. 그리고 이제 공명도 계속 말하잖아요. 이번 생에 결혼은 포기할게요. 라고 하면서 여기 뭐 적금을 투척하려고 하는. 하여튼 저는 이 영화에
관객들이 꽂힐 수밖에 없는 요소가 모두가 자기 하고 있는 일 때려치고 치킨집이나 뭐 하나 차려서 대박 나는 게 모두의 로망이고 맞아요. 꿈인데 대한민국 현재 소시민들의 네. 꿈이죠. 근데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본업은 거기 다 내팽개치고 이걸 몰입하는 모습이 묘한 카타르시스를 네. 갖게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만약 지금 내가 사표를 내면 퇴직금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계산을 늘 하면서 아침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니까. 윤성규 배우가 대사에서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그만둬야지 생각하는데 그만두지 못하니까 어쩔 때는 그만둬야지 생각하려고 출근하는 것 같아요. 웃는 와중에도 갑자기 씁쓸해지고 그 웃음이 나오는 이 웃음을 그래 천만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간다. 거죠. 못 간다. 나는 못 건데 간다고 나도 못 생각해요. 천만 갑니다. 저는 한 800만 정도. 그 숫자를 우리가 좀 예측해 볼까요? 맥스가 8. 전 700만 봅니다. 빅초이님 800만 네. 하셨습니다. 저 500. 500도 안 될 것. 500은 이제 다음 주면 500 넘어. 저도 700만. 700만. 그냥 꼴찌가 다음 음료수 사는 걸로 해요. 네. 고작 음료? 왠지 저일 것 같지만. 밥 살까 봐요. 좋습니다. 그럼 뺑반 각자 좀 어떻게 보셨어요? 블랙박스 확보. 하여튼 뺑반은 거의 차이나타운으로 충무로에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준희 감독의 첫 상업 영화 대작인데요. 이게 또 차이나타운이 여성 누아르라고 그래서 많이 그 주목을 받았는데 정말 최고의 배우들이 모였잖아요. 공효진, 유준열, 조정석 또 거기에 염정아 또 전혜진까지 잘 될 요소들을 다 모으고 있었는데 참 영화를 보고 나면은 참 이게 좋은 요리를 그 재료를 아무리 넣어도 맛이 없는 음식이 나온 것 같은 중반까지는 그래 어떻게 볼만한데 중반 이후에 그냥 모든 게 무너져. 맞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에 자기만의 그런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엄청난 카체이싱을 기대했던지 뺑소니 전담반의 또 이야기를 기대했던지 근데 뭐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좀 충족시켜준 게 없는 다 고루고루 나오기는 한 것 같거든요.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제 뺑반이 카체이싱 영화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왔고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정작 영화를 보면 거의 비중이 없다시피 하고 더군다나 또 뺑소니 전담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뺑반은 완전히 실패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극한 직업 같은 경우는 코미디 빅리그나 개그 콘서트처럼 단막극 형식으로 빵빵빵빵 치고 빠지듯이 하지만 이 영화는 진득하게 이야기와 캐릭터를 쌓아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반부까지는. 이성민 씨가 죽는 장면에서 거기서 한번 터지잖아요. 근데 그 지점 이후부터는 완전히 무너지죠. 진짜. 그렇다고 액션이 돋보이는 것도 아니고 디테일은 디테일대로 다 망가졌고 뭐 하나 설득력 없이 그려져가지고 그때부터 영화가 너무 지루했어요. 죽는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과 뒤가 완전 다른 얘기였더라고요. 그 두 편을 그냥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성민이 죽고 그런 이후부터 근데 유준열이 혼자 그냥 달려가요. 마지막 카시는 이거는 이 선배가 은시연이 직접 차를 몰아야 되는데 자기가 내리고 그 다른 경찰차를 타고 가고 그 캐릭터를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공효진이 이름을 앞에 가고 분명히 정의를 찾고 악당을 잡으려는 여자 경찰의 그 분투가 맞아요. 주를 이루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개인적인 복수 이거로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한국 영화의 아이러니고 슬픈 현실이 이게 100 몇십억 들어가는 영화에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면은 좀 더 상품성 있고 이렇게 티켓 파워가 있는 남자 배우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 남자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남자 배우가 하고 싶을 만큼 키워줘야 되는 매력이 있어야죠. 그런 관행 때문에 일어난 좀 거기 비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캐스팅까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염정아, 전혜진, 캐스팅은 정말 좋았는데. 공효진. 하지만 그녀들이 별로 뭐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게다가 스카이캐슬까지 터진 상황에서
염정아 씨가 한 캐릭터는 솔직히 말해서 조연이지만 이제까지 한국 영화에 없었던 여자 반전 악당인데 네. 염정아 씨가 역시 잘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가 이 은시연 역할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그 갈등이나 파장이 그게 팍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연기를 시켰으면 충분히 잘할 배우인데 맞아요. 그거를 감독이 안 살려줬다는 게 정말 두 언니들 염정아, 전혜진은 둘 다 멋졌어요. 역시. 저는 그 두 분 마지막에 맞붙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염정아 씨가 이 영화를 위해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워낙 좀 십몇 년 동안 기르다가 이 영화 여영사를 하기 위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스카이캐슬을 찍은 거였거든요. 진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보는 내내 예서 엄마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일단 뭐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배우들에게는 죄가 없다. 맞습니다. 네. 다들 연기는 잘하고 사실 저는 류준열 씨를 독전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와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연기 진짜 잘해. 류준열이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더 주인공이 바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랑 그 조정석이랑 맞붙었을 때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정말 좋더라고요. 연기 진짜 잘하죠. 조정석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참 재밌는 악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괜찮았어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조정석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찌질하면서 그 찌질함이 이게 비틀어져가지고 그 바닥까지 가면서 이게 악마성이 이렇게 나오게 된 캐릭터 정말 신선하게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저희 마여강 얘기할 때 조정석 씨의 연기가 저는 별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번에 백만에서는 괜찮았었어요.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역시 캐릭터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대본이나 연출에서 조정석을 어떻게 구축하고 싶었던 걸까에 대해서 의문을 굉장히 많이 품었어요. 그러니까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 유아인이라는 친구한테 어떤 대단한 악당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동원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옆에 그 무서운 사냥개 같은 애를 두고 싸움을 시키고 걔를 또 골프채로 때려서 죽이고 아니면 뭐 파티 장소에서 탑 여배우에게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주면서 형사 반장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막 마약 파티를 즐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뺑반이라는 영화에서는 조정석을 정말 극악스러운 놈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된 에피소드 두 개가 하나는 빨간색 스포츠카 두 대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골프채를 꺼내서 자기 차를 부신 다음에 너도 해봐 뭐 그거 하나랑 드릴로 헬멧 뚫는 장면이 있었죠. 그거 두 개인데 에피소드에 뭐 어떤 뭐랄까요 좀 약간 빈약함이 좀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담시티에서 옛날 있을 법한 그렇죠. 정신병자 악당이에요. 이 악당은 어떻게 보면 조커도 연상이 되고 좀 더 컬러풀하게 만화적인 독전처럼 그런 식으로 갔으면은 이 캐릭터도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얘 혼자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똑똑한 캐릭터인지 아니면 납득인 건지 납득이. 돈만 많은데 얘가 뭐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막 그런 쫄깃쫄깃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보 같은 근데 물론 그게 주머니에 있는 막 도청기 같은 거 되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찾는데 이 영화도 이제 캐릭터가 좀 많다 보니까 집중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악역 하나에. 조정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직접 연기한 장면 중에 90%인가 95%를 썼다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고난도의 운전하는 장면이 없다는 거죠. 그게 영화에 그대로 보였다고 생각해요. 카체이싱보다는 사실 그냥 도로 그냥 주행 좀 빠르게 주행한다 정도. 빠르게 주행한다. 그 어떤 속도감을 좀 느끼기가 힘들지 않았나. 아쉽지 않나. 일부에 나왔던 카체이싱이 오히려 전 훨씬 좋았어요. 일부라면 저희가 1부, 2부 임의로 나눈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순찰차들이 고속도로에서 맞아. 그 수산 횟집 연갈차 쫓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 오히려 그 장면이 박진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굉장히 한국적이고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되게 현실감 있게 그려졌고 이 여러 가지 장면들이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 관객들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카체이싱이었고 1시간 정도가 됐을 때 이미 관객들은 요 정도 높이의 카체이싱을 경험한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근데 그러면 클라이막스에서는 요 정도 레벨의 카체이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고 만 거죠. 현실감은 있었는데 속도감은 없었던. 찍을 때 이 감독이랑 촬영 감독의 비전이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평이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또 PMC가 얼마나 좋은 영화였는가. 그 혐의를 주시지 않았나요 그때? 액션과 촬영은 괜찮았다. 네, 말씀하셨던 비전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재평가되고 한국 영화에서 카체이싱이 가장 인상적이고 재밌었던 건 아수라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정. 그의 그 김성수 감독이라고 몇십 년을 액션 영화를 그렇죠. 찍어왔던 분 내공이랑 이제 두 편을 만든 감독의 그 내공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왜 제목을 뺑반이라고 지었을까? 그러게요. 더 좋은 제목도 많았을 것 오히려 같은데. 제목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그런데 쏠리면 영화에 더더욱 실망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게 뺑반에 대한 영화가 아니잖아요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영화죠? 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감독이 급소를 무는데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는 이성민 씨. 눈 뜨고 코 고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성민 씨는 역시 이성민 씨다 했던 게 야, 연기는 정말 끝내주더라. 어떻게 눈을 뜨고 코를 골죠? 아니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그 검사 역할. 손석구. 공효진 남친. 그분도 캐릭터가 원래 그 배우의 캐릭터 자체가 독특해가지고 뭔가 이 영화에 좀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저 로맨스에 굉장히 의지를 하게 하면서 약간 그 재미를 맞아요. 그 재미로 봤던 내사과라는 게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의 제일 엘리트들이 가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공효진이 전락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경찰의 그런 위계 같은 것도 되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애쓴 것 같긴 한데 그들은 와인이랑 스테이크를 먹고 얘가 이제 교통가로 가서는 막 라면을 먹고 삼겹살을 먹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 타투를 그 범죄자의 약간 상징인 것처럼 그런 고정관념은 좀 바꿔야 돼요 진짜. 타투인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김고은이 이건 또 스포지만 등장하잖아요. 같은 타투를 이렇게 꺼내면서 투를 의식하는 거겠죠. 그렇겠지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죠. 이 한준희 감독이 저는 재능을 첫 영화에서 봤어요. 첫 영화에서 봤는데 이분은 아직은 좀 더 장르 영화, 좀 더 작은 영화를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대작 상업 영화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시사회가 늦어진 게 CG 작업 때문이라고 그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좀 이게 워낙은 12월 개봉이었거든요. 근데 설로 미뤘고 하여튼 지금 한 6개월 정도 좀 더 손을 봤으면 좀 다른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최소한 리듬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빨리. 조금 더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이제 2부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진다고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가령 그 구급차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성민에 대해서 이성민에 대해서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았죠. 네, 처벌을 그러고 보니 그 얘기가 없었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수지에 구급차가 빠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수지에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게 법률 자문은 좀 구했나? 어떤 틀을 짜놓고 2부를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두 달이나 지나서 만났는데 자 조정석 잡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저 저수지 안에 이미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그쵸, 이미 저도 그게 되게 저거 꺼내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어렵게 잡기로 한 거예요. 2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잡기로 했고 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 정말 많아요. 그 이사가 뺑소니범으로 자수했다고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 전에 이미 CCTV 화면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석을 못 잡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2부에 대한 성토 또 생각났어요. 그 총으로 거기 나중에 그 헬기로 거기 한 발 쏘고 맞아. 그걸 왜? 저도. 그러니까 저도 저걸 왜 쏘지 굳이? 만약에 뭐 죽이려고 한다거나 이랬다면 쏘는 걸 이해하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걔는 죽을 생각이 없는데. 공효진이 총을 맞았잖아요. 피를 막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류준열 남자 주인공이 총을 들고 복수를 하러 그냥 가요. 맞아. 원래는 이거 지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 장면 되게 현실적이라고. 지혈을 해줘야지. 둘 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땡반은 용서가 안 되고 극한 직업은 용서가 되는. 지금 이 극한 직업에서 치킨집을 통해서 마약을 배달한다라는 설정을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우리 관객의 심리적인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은데 사실 뺑반 같은 경우는 이게 코미디는 아니고 본격적인 형사물인데 사실 본격적인 형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커트라인을 낮추진 않거든요. 거기선 정말 약간의 구멍 하나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그냥 허물어뜨릴 수 있는 거라서 할리우드나 우리나라나 분명 시사회를 늦게 하는 영화는 뭔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완벽한 자신감 아니면 뭔가 있다. 네. 둘 중 하나인데 대부분 후자죠. 네. 하여튼 자신 있는 거는 3주 전에 뭐 완벽한 타임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시사를 빨리 하는데 3주 전에 하더라고요.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앤트맨과 와스프의 캐릭터 포스터하고 뺑반의 캐릭터 포스터하고 너무 비슷해요. 형식이 유사하다고 해야 되나? 흰색 바탕에 배우가 서 있고 그 뒤로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이미지를 형상화해놨는데 뭐 앤트맨 같은 경우는 벌집 모양이고 뺑반은 자동차 타이어고 그 아마 네 영상에 따로 편집하시면서 띄워주시리라 믿고 보시면 네, 여러분도 비슷하네 하는 정도는 되지 않나. 본가 내려가시면서 유튜브로 저희 영상도 보시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